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이제 진단평가 도구들인데, 이 진단평가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정된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0번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관련된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능형 문제입니다. 자, 일단 1번.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의 차이는 두 정보 제공자의 관점의 차이를 얻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실 같은 경우는 평균 척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고 따라서 답은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은비의 행동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퍼센타일이 엄청 높죠. 그렇게 보면 당연히 아버지보다 더 우려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 어머니가 작성한 프로파일에 의하면 은비는 세계 척도에서 임상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점선이 돼 있고 이 점선이 98이잖아요. 이 9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편차로 나타내려면 이게 플러스 2SD 정도 돼요. 알다시피 플러스 2SD 정도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11시에 같은 경우를 임상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줄 거 보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3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어머니가 작성한 프로파일에 의하면 은비는 외연한 문제보다 내재한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걸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주집중, 비행,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게 뭐가 된다고? 외연화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위축, 신체 증상, 우울, 불안 이게 내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외연화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바에 나와 있는 그 프로파일과 관련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재화가 뭔지, 외연화가 뭔지를요. 자, 그리고 5번 은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검사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이 11번 문제 또한 개정된 내용이고요. 지역사회 적응검사 같은 경우도 이게 2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이 지역사회 적응검사를 통해서 학생은 진단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지역사회 적응검사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평가와 교육수 내용을 함께 만들어 놓은 게 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취업 문제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으니 관련된 지역사회 적응행동검사 2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알다시피 수능형 문제입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는 거죠. 1. 예지는 기본 생활 영역보다 자립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라고 돼 있죠. 보면 되는 거지. 자, 보시면요. 여기 기본 생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회 자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본다고 알다시피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사회 자립 영역이 훨씬 더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이 임상 집단 기준에서의 예지 점수는 모든 장애 학생의 대상으로 한 상대적 정의도 수준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할 때 다른 또래들의
점수를 뭐라고 하냐면 규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규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장애 학생이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모든 학생들이 지금 규준에 참여했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왜? 규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이라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돼요. 3. 직업생활 영역의 경우 일반 집단 규준에 기초한 예지의 지수는 105로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반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일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직선으로 돼 있죠. 여기 직업생활 영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05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105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얘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5인 표준화 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105이기 때문에 이거 1표준편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왜? 1표준편차는 85에서 115 사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일반 집단 기준에 근거해서 예지의 종합 점수를 볼 때 지역사회 통합훈련에서는 기본생활 영역이 우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는데 알다시피 제일 낮은 게 사회자립생활 영역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회자립생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사회자립 영역의 경우 예지의 지수 점수는 임상 집단 기준에서는 정형도 지체 수준을 보이지만 일반 집단 기준에서는 평균의 수행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설명이 뭐라고 돼 있다?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이고 이게 지금 임상이기 때문에 이상이죠.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제일 낮고요. 그리고 임상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거 아세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정원검사 2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12번. 이 12번 같은 경우도 현재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정시지체로 의심되는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된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과 각 영역에 적절한 검사 도구 및 검사 내용이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소위 말해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외워서 쓰는 문제가 꽤 많았어요. 워딩 그대로. 근데 지금 여기는 워딩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일반적 상식에서는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정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거를 다르게 표시해 놓고 그거를 틀렸다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 다르게 표시한 내용도 보시면 상식선에서는 맞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문제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Q를 뭘 줬냐면 이걸 줬죠. 정시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장애잖아요. 이 지적장애와 관련된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은 총 5가지입니다. 지사적 기운. 이걸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자, 지능검사, 정후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행동발달검사, 운동능력검사. 지금 하나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지, 사, 적. 다시 말해서 없는 게 사회 성숙도 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틀린 내용을 일단 바로 찾을 수 있어요. 4번은 바로 틀렸습니다. 왜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검사거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행동발달 검사 같은 경우는 지적자애와 관련된 진단평가 영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1번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같은 경우 언어성 검사와 동저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는 지수 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제시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제가 답에도 그런 식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답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뭐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책, 이신서음 책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요. 위스크3 같은 경우는 언어성 IQ 점수, 동작성 IQ 점수, 전체 점수에 더해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지표 점수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IQ 점수와 그리고 지표 점수를 제공한다는 게 이 책 내용인데 현재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표 점수가 이거 나오는 지수 점수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100분위 점수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이거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1번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위스크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100분위 점수가 나와 있어요. 실제 책에서, 실제 검사 용지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AS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지능검사, 검사 내용 이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AS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특정 책에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문제를 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 이 문제 구성상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2번 적응행동 검사 카이제 적응행동 삽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 검사 나이제 KABS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정이 돼서 나이제 KABS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사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습 기능 검사라고 해서 지금 정보 처리 기능 그리고 언어 기능, 수기능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점수와 관련해 가지고 100분위 점수와 그리고 연령별 100분위 점수 그리고 학년 점수와 연령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능력 검사고 오세레치 운동능력 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동 연령과 정신 연령으로 제시된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운동 연령과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지수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신 연령을 제시한다는 내용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왔고 현재도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아야 될 건 이 적응행동검사 부분이 현재는 개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나이제 KABS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은 경도 정시체로 진단된 수미에게 실시한 한국판 KABC 지능검사 결과 일부이다. 올바른 해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수능형 문제입니다. KABC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기억, 인지처리 과정 촉도, 마법의 창 검사와 수행생 검사에서의 수행 능력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는 뭘 보면 살펴볼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척도 점수나 또는 100분위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인지처리 과정 촉도 여기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마법의 창 그리고 수행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원점수는 동일하지만 지금 척도 점수를 본다고 하면 이게 7이고 얘는 11입니다. 그리고 100분위를 보더라도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63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니은 습득도 척도 인물과 장소 검사 결과의 표준 점수 85점이 진 점수가 될 확률은 95%다. 이런 형태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뢰공학 해석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시면 됩니다. 습득도 하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장소가 여기 나와 있죠. 원점수가 2고요. 지금 95% 신뢰 수준에서 85 플러스 마이너스 1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인물과 장소, 이 진점수가 나올 확률은 여기
85 플러스 마이너스 13에서 95%가 나오겠죠.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72와 98 사이에서 95% 확률로 진전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72에서 98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점수로 안 나온다는 거, 범위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디귿, 습득도, 척도, 산수 검사에서의 수행 능력은 규준 윗단의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습득도, 척도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산수 검사를 볼게요. 산수 검사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1이고요. 백분위가 3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100분이 3 정도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2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평균에 못 미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리을 내용을 보면 검사한 결과 습득한 지식과 기술에 비해 정보 처리 및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습득한 지식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 척도 간의 비교 내용에서 어떤 걸 해당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습득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및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순차 처리 그리고 동시 처리와 이렇게 이제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요. 해석을 보시면 지금 여기 습득도보다 동시 처리가 더 좋다고 나와 있고요. 습득도보다 순차 처리가 더 좋다고 나와 있고 습득보다 인지 처리가 더 좋다고 나와 있죠.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습득한 지식과 기술에 비해 정보 처리 및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 검사한 결과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보다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종합 척도 비교를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은 여기 나와 있는 동시 처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순차적으로 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순차 처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똑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 ABC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시험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14번 문제고요. 14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바사 리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K 11실도 나와 있고요.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고 나와 있는데 기읍 학생 A의 읽기 능력은 일반적인 초등학교 2학년의 6살때에 해당하는 학생 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학년 점수 2.5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5. 자,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 점수에서 학년 등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점과 하이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점으로 나타냈잖아요. 이 점으로 나타내는 게 해당 년의 달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0.5이기 때문에 6번째 달이 아니라 몇 번째 달? 5번째 달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읽기 검사 결과의 T점수는 원점수이므로 G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집단 내에서의 학생의 읽기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T점수 같은 경우에도 원점수가 아니죠. 이것도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굳이 환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학생 A의 내재한 문제 정도는 상위 3% 안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상법에 속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0분위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요. 이거 98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98 정도 나와 있는 게 지금 딱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위축, 신체 증상, 그리고 우울, 불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 3%, 다시 말해서 100분위 상위 3%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2SD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K12실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임상범위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리을 학생 A의 주집중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차 범위 안에 들어 심각하지 않는 편이라고 되어 있고 자, 주집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5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플러스 1 정도 돼요. 플러스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수 안에 들어있어 심각하지 않는 편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알다시피 플러스 1 정도 되면요 심각하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85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근거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미음 K12C에는 위에 제시된 문제행동 척도 외에 사회능력 척도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리을과 관련해서는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주의집중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행동 척도는 100분위가 높을수록 장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5잖아. 약이라면 맞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15번 문제.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위스크 문제를 소위 말해서 AS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기획 소검사 원점수가 0점이라면 그 소검사에서 측정하는 수행 능력이 완전히 결핍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다시피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왜 틀렸냐면 원점수가 0이란 뜻은요. 해당 검사에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검사로서는 표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은 100분위 점수를 통해 동일 연령대에서 학생의 지적 능력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100분 위 점수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소검사의 환산 점수는 표준 점수이므로 이를 통해 학생의 환산 점수가 각 소검사에서 동일 연령대의 환산 점수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이거를 척도 점수라고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점수를 사용하거든요. 위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리을 지표 점수 간 비교를 통해 개인 내 약점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 전체 지능 점수는 비율 점수이므로 이를 통해 학생의 발달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스크 같은 경우는 예, 비율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볼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여기 미음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발달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점수와 관련이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이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건 앞 문제에서는 100분위 점수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맞다는 거. 다음 16번. 자, 다음은 연재에게 한국판 다이얼 3를 사용해서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검사 도구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이얼 3가 좀 특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번. 이 검사 도구에서 연재의 생활 인력은 4년 5개월로 계산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4년 4개월 10일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반올림 하잖아. 근데 실제 다이얼3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버려요. 그래서 뭐 그거는 상관없겠지만 일단 4년 4개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 검사 도구는 관찰과 지문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6개월 미만의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이얼3 같은 경우는 3세에서 6세 사이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이 검사 도구에서
교사는 질문지를 통해 연지와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는 관찰을 통해 연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냥 다 교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 연지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잠재적 지체를 나타났기 때문에 별도의 진단평가 없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선별이 끝나면 뭘 해야 된다고? 의례적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진단평가를 의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없다는 표현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이얼 3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17번 문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중학교 1학년 정신체 학생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지적장애 학생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이거 지능검사, 이거 기초학력검사, 이거 정형행동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이렇게 나와 있고 알다시피 지사적 기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얘는 틀린 내용이 되죠. 굳이 시지각발달검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지각발달검사 같은 경우는 현재는 K, DTVP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틀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읽기 수 정보 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 기초학습 기능 검사거든요. 기초학력 검사가 아니라 기초학습 기능 검사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서 나도 틀렸어요. 그리고 이 기초학습 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획정책이 하나가 나오잖아.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습 능력 검사라고 해서 나 이제 BACT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습 능력검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답은 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지적장애인데 여기 나와 있는 진단평가 영역을 물어본다고 하면 지사적 기준을 확인하시고 그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년부터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리스크 4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우리는 두 번째 챕터인 장애와 진단 및 평가를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 10번부터는 구체적 도구예요. 근데 구체적 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세바라고 불리는 시베실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요즘 문제를 본다고 하면 걔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개정된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서 이제 똑같은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